여러분, 2026년 주식시장에요.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트럼프 변수, 그리고 드디어 불붙기 시작한 코리아 프리미엄까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오늘 그 격변의 핵심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언제나처럼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일 뿐이지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주식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안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 마치 설레는 블라인드 데이트 같달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짜릿한 기회를 찾아 나서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글로벌 시장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새로운 규칙부터 보고요. 그에 따라 돈의 흐름, 즉 거대한 섹터 순환매가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한국 증시의 게임 체인저가 될 밸류업 프로그램의 잠재력을 아주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유망 섹터와 리스크를 짚어본 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2026년 투자 나침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최근 시장을 뒤덮었던 그 불안감을 한순간에 잠재운 소식부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문제로 으르렁대던 유럽 8개국에 대해서 관세 위협을 전격 철회한 일입니다. 이 소식 하나가 딱 뜨니까 시장이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강력한 상승 신호칸을 쏘아올린 거죠. 화면에 보이는 1월 23일 미국 증시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으로 오르면서 주 초반에 까먹었던 걸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 가까이 뛰었죠.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는 다시 위험을 감수하려는 분위기가 돌아온 것 같은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바로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시장의 진짜 속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가는 지정학적 문제로 3% 넘게 확 뛰어 올랐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선 불스티프닝이라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신호는 제 생각엔 바로 이겁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대형주 중심의 S&P 500을 무려 14일 연속으로 이겼다는 사실. 이야,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섹션, 거대한 섹터 순환매입니다. 방금 보신 이런 시장의 미묘한 흐름들이 결국엔 돈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그 돈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대 기술주에서 중소형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주도권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요. 이런 패턴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경제 사이클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고 보통 한 번 시작되면 최소 1년 이상 이어지는 큰 흐름이 되곤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로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이 문장 하나면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망을 보지 않고 AI에 투자하는 건 주변에 주유소 하나 없는 깡촌에서 페라리를 사는 것과 같다. 네,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성장의 전쟁터는 바로 미래 기술을 움직일 인프라라는 거죠. 2020년 시장을 이끌 새로운 엔진들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뭐니 해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죠. 둘째, AI가 촉발한 전력 전쟁의 수혜주,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GE 베르노바와 같은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셋째, AI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랑 SSD가 아주 뜨겁습니다. 마이크론 주가 급등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바이오시큐어 법안 덕분에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계약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 이동에 또 다른 종착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이죠. JP모건은 2026년 말에 금값이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그냥 불안하니까 금 사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나 큰손들이 아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국내 시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재편되는 동안에요.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정말이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촉매제가 불붙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증시 부양책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러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국가적인 청사진인 셈이죠. 이 프로그램의 4가지 핵심 기동을 한번 보세요. 첫째, 시장의 가장 큰 족쇄였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투자 심리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진 거죠.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불편해했던 외환 시장이 이제 24시간 열립니다. 셋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처럼 주주 가치를 높이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요. 마지막으로 영문 공시를 의무화해서 투명성을 확 높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증시 시스템의 버그를 한 번에 잡는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유안타증권에서 정말 강력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글로벌 AI 슈퍼사이클이 딱 맞물리면서 2026년 말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달성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꿈 같은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분석은 충분히 했고요. 실전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20년 투자 경험을 다 녹여서 이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가 뭘 보고 또 뭘 조심해야 할지 저의 플레이북을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제가 정리해 두었는데요. 기회는 명확합니다. AI 사이클의 중심인 반도체,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와 방산, 그리고 밸류업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지주사나 고배당주들이죠. 하지만 리스크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저는 다시 고개를 드는 인플레이션하고 또 국내 정책이 혹시라도 지연될 가능성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이 양면을 함께 보는 균형 감각이 생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을 항해할 우리만의 투자 나침반은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규칙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도 업데이트해야만 합니다. 4가지 핵심 원칙, 이것만은 꼭 나침반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가치입니다. 막연한 꿈보다는 실제로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정책이라는 순풍에 올라타세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셋째, 인프라를 꼭 기억하세요. AI 골드러시에서는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나만의 명확한 출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은 투자 교과서의 모든 규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밝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